자,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구조화 변호사님부터 자기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입니다. 그렇지. 다음에 광화문 집회 메인사이자 수사입니다. 황경선장입니다. 다음에 김학순 장로입니다. 이 중에서 나도 꼭 이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나와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우선 첫째 주제는 뭐냐면은, 자, 이대로 가면요 4월 10일 총선에서 지금 자유우파가 이길 것 같으냐 질 것 같으냐, 이거부터 구조화 변호사님이 안 되겠다.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저 국민의힘 정당 개새끼들이 저렇게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대로 같아. 이대로 가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두 정당 다 못하고 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당이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은 쪼개지진 않고, 그러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더 받을 거고요. 저쪽 당은 완전히 쪼개져서 거의 그냥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이거 좀 냉철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우리가 시대적 정치인을 그대로 본다면 정광훈 목사님이 예견한 대로 이런 식으로 정치판이 흘러가면 자유경선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계속해서 반대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개가천선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정치를 진짜 예수왕 복음통일의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만 있다면 우리 100% 승리합니다.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이깁니다. 이겨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유통일당을 100% 지지해야 됩니다. 아직도 보수 우파를 분열한다, 뭐 사표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지적 수준이 낮거나 영적 수준이 낮은 분들이 빨리 이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국민의힘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우리 자유통일당을 아군으로 인식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영적 수준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몰수히 나와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는 한데, 저 아직 안 했어요. 김학성 교수는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당연히 이기죠. 이기는 이유는 목사님 중심으로 애국 세력들이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헌신해 오셨고요. 또 따르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흔들림도 있었고, 또 우군이라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스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끌어 주실 그런 상황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든든하고, 또 민주당은 아직 분당이 안 되고 있지만 공천 즈음에서는 분당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혹시 목사님께서
예전에 200석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나 많이 잡으신다. 목사님 원래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가 목사님 모시고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보니까 200석 말씀이 거저 단순하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황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과 모든 애국 세력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3대 대통령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이게 연방제 통일을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이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헌법위반이요 아니요? 계속 반복되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조항 이어서 통일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인 것인데 헌법은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헌법은 명령하고 있는데 그렇게 헌법이 명령한 이유도 헌법의 아버지들은 무엇을 예견하고 있었냐면 대한민국에서 늘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불순문자들의 주장이 뭐냐? 민족 중심의 통일이 있었습니다. 김구수정부터 내려오는 좋지 않은 피가 있단 말이죠. 민족 우선의 그 통일을 늘 염원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통일의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일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대 대통령이 행한 것들은요, 우리의 잘못된 피의 그 흔적인 것인데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반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그들과 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지로 이와 같은 것을 이끌어 왔었는데 우리 헌법은 분명히 그와 같은 통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의 행태는 가히 반국가적이다. 반드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고 목사님들 주장하시는 자유통일만이 헌법에 맞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구조화 변호사님부터 또 하자고요. 자, 변호사님은 재판 현장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계셨는데 내가 이제 3번 구속돼서 재판부가 날 보고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을.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기를 그거는 USB 내용을 보면 평양으로 넘긴 김정은한테 넘긴 내용을 보면 문재인이가 스스로 간첩이라는 게 거기에 쓰여 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USB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습니다. 안 냈죠. 3번 했는데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내가 76개 혐의로 다 완전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도대체 이 USB가 어디가 있냐라고 내가 변호사님들을 내가 시켰어요.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국가기록보존소에 있어야 되는데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겨놔야 되거든. 대통령은 자기 한 일을. 국가기록보존소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요. 예전부터 USB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 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 이제 부존재 통보가 왔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디 갔을까? 계속 관심을 갖고 가다가 올해 초에 기사를 검색하다가 그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걸렸다. 그래서 통일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존재 통보를 할 수 없고 이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못 주겠다. 각본이 있지만 못 주겠다. 그래서 잘 걸렸다 해서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첫 기일에 재판부가 통일부에다가
그 USB 제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제출을 하면 재판부가 그걸 보고 이제 판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재판 기일이 어제 그저께 금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그 재판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취소하고 진짜 이상하다, 왜 연기를 했지? 그런데 내년 3월에 검증 기일을 재판부가 잡았어요. 근데 그 검증 장소가 어디냐면 통일부 남북협력관리단에서 검증 장소를 잡고 거기서 검증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즉 그 말은 재판부 3명이 그 통일부에 직접 가서 USB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가져오는 거는 이제 믿지 못하고 판사가 직접 가서 거기서 보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만세! 이게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설명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USB 내용이 어디 있느냐? 국가기록보존소에 제출했더니 거기는 안 들어왔다. 그것만 해도 문재인은 깜빵 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디 있냐 찾아봤더니 통일부에 있다는 거야. 통일부한테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해서 그걸 내놓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 심각한 국가의 비밀사항이 많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 통일부입니다. 우리 통일부. 이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야. 심각한 국가의 비밀사항이 많으므로. 그러면 심각한 국가의 비밀사항을 김정은한테 넘기면 돼요? 안 돼요.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문재인 너는 깜빵으로 가자고. 그런데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서 섭섭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재판부가 독이 올랐어요. USB 내용을 통일부에서 제출하라가 아니고 제출하면 또 조작해서 할지를 모르니까 판사들이 직접 통일부에 가서 확인하겠다. 끝난 거야, 끝난 거. 문재인 아저씨 깜빵 갈 준비를 하고 있어. 정말 말이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이 문재인하고 이재명한테 속아 있으면 황 장모님 군사 구태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5.16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준비를 하다가도 목사님이 자꾸 공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5.16 같은 4.19 같은 4.19는 학생들이 했고 5.16은 군인들이 했는데 이제는 그 방법은 안 되니까 결국은 선거로 혁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 4월 10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민들 대개조 운동, 그 다음에 내년 선거, 전부 이거 혁명 이상입니다. 저는 뭐 이게 이번에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앞으로 확 전진하고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선거에서 지금까지의 수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또 한 번 좌파 운동권 정부의 정권이 들어가면은 그냥 망합니다. 저는 국가 기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면은 딴 데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가요. 아닙니다. 딴 사람도 도망 못 갑니다. 지금 범법자들도 출국 금지 조치하는데 절대 도망도 못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자유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나는요 우리 며느리가 미국 시민권에 가서 나는 도망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 손주들 8명이 시민권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국가의 위기 상태가 고조되면은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국민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놈들은 이번에
죽은 소고기 유통시켰다고 해서 2만여 명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 9명 한 거 아시죠? 무서운 놈들입니다. 킬링 필드만 봐도 그렇고 베트남만 봐도 그렇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처형 1순위입니다. 똑같이 하겠네요. 전 목사님께서 잠깐만 미국 가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며느리가 힘 있고 있는 며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바이든하고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안 된다고. 예비적으로 트럼프하고도 다 통화했습니다. 안 받아줘야 된다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천만 조직 할래 안 할래? 그러면은 잘 보세요. 김용호 목사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풀로 보지 말고 뒤에 남북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제 통일을 결의하면 그때 교회가 있느냐 딱 그것만 들어봐요.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자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그 자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을 확정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봐요. 이거 다 외워야 돼.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자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그 자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익 정권이 합시다. 황교안 장군님, 북한에 있는 정부는 식물 정부지만은 다시 말해서 지금 전쟁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뭐 빠른 시간 안에 북한 정권은 완전히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쓰는 방법은 뭐냐면 남한 내부에서 맞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절반이 그렇게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자, 남북한 국회의원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라 그래요.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300명이죠. 북한도 300명 맞춰가지고 헌법학자님. 북한의 지금 최고위원, 북한의 국회의원들, 회의원들이 지금 여의도로 내려오려고 버스를 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버스 탔다라고 보는 그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죠, 목사님. 예. 왜냐하면 3명의 대통령이 가서 사인까지 했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저들은.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럼 만약에 어느 날 우리나라 국회 지금도 160석, 170석인데 걔들이 북한 국회의원 초청장을 내는 결의안을 딱 방망이 쳐버리면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그 김중근 목사님도 그 조건이 뭔가면 남한의 좌익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일당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상상도 하기 싫지만은 정말로 김중근 목사님께서 염려하시듯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말로 매우 대한민국은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 말씀대로 이미 상대는 버스 타 있고,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안도 다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남한에서 좌익 정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방망이를 못 친다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니 뭐 상상하기 싫습니다. 네, 예. 만약에요. 그 정권이 바뀌기 전에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저쪽 애들이 200석을 하면 뭐 정권 바뀌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200석. 200석 저들이 해면 안 되죠, 목사님 절대로요.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해왔는데 어떻게 저 인간들이 200석을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아멘. 근데 쟤들이 200석 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조작하려고. 원래 내가 200석 한다고 2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쟤들이 상표권을 도용해놨어요. 자기들이 200석 한대. 그러면 그래서 연방제 결의를 하면 황교안 장관님
연방제 결의를 해서 연방제가 되면 어떤 일이 나겠어? 연방제를 이제 앞에 낮은 연방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그 역사를 보면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약할 때는 협상합니다. 예, 평화 탈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서면은 무자비하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폭력으로, 무력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뭐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뭐 세계 6위, 7위의 경제 선진국입니다. 뭐 해외 나가신 분은 알지만은 우리보다 상위 그룹에 있는 나라에 가봐도 우리처럼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북한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경제적 또는 군사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목사님 뭐 계속 예를 드시는 삶은 물, 끓는 물, 깨구리 전무군 서서히 익어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제 이 경계심이 이완됐습니다. 깨우리 영상 들어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여러분 정당이 이념의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남북 분단 국가인데 분단 국가 이제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정당이 지금 서로 통합하자 그러고 예?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깨우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자, 손상대 교수님. 네.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줄 때는 48%였었잖아요. 네. 지금은 35% 이하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 있나요? 국민의힘 당연히 책임져야죠. 네. 이거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파 정당에 그래도 의석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 책임을 다 전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찍어준 거는 국민대 도리로서 주권을 행사했지만 그걸 지킬 정당은 국민의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유통일당이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소리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 손 놓으란 얘기예요. 책임도 안 져. 좋은 과일은 저거들이 다 따쳐먹어. 그리고 누리는 건 저거들이 다 누려. 지금 권력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화문 광장에 단 한 번이나 나온 인간들이 있습니까? 이 없는 인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두 말씀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하우 목사님이 3대 좌파 대통령들이 낮은 연방제에 이래놓고 이거 처단해야 되는 게 처단이 아니고요. 죽은 놈도 다시 꺼내고 산 놈도 전부 다 사형식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김대중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현역 기자 때요. 김대중 때 바로 아까 말하는 김종원 목사님 말씀하시는 남북 국회의원 연석 합작회의란 게 실제로 이게 밑에서 가동이 됐어요. 이걸 우파 쪽에서 그때 나름대로도 아마 정수 대표님 잘 아실 텐데 이걸 안 된다고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걸 그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 전신 만약에 우파 정당이 이런 얘기 다시 일어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했으면 문재인은 물론이고 노무현이도 지금까지 낮은 연방제나 이런 문 다시는 안 나왔을 거예요. 원초적 잘못을 했던 김대중이를 제대로 처벌 안 했기 때문에 그놈이 반복이 돼서 노무현이가 만들어지고 그놈이 반복돼서 문재인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강 목사님이 문재인은 가첩이야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는 짓거리가 가첩이니까 처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처단해야 다시는 대한민국의 낮은 연방제 같은 개소리가 안 나올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그 정체성이나 가치를 따를 게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강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자유통일당이 얘기하는 그 이념과 가치를 따라야만 대한민국은 다시는 이 주사파 같은 떨거지들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첫 단추부터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단순히 비판할 게 아니라
전부 삼족을 멸해드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48%로 대통령을 당선시켜 줬으면, 예? 사실 광화문 운동 없이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러면 광화문 영상 다시 한번 들어봐요. 아니, 국민들이요 잊어먹고 있어요. 도대체가 여기 대해서 반론이 있는 사람 하면 언제든지 뛰어오라고 나한테. 광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정권 교체가 될 수 있었냐고. 들어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이것은 인류 역사 2000년의 홍콩의 불행 시민들도 세상까지 보냈습니다. 복잡들은 못했어요. 결국은 홍콩이 중국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어요. 정권 교체했단 말이에요. 뒤에 우리 또 아스팔트 투. 자, 정말요. 내가 지금 봐도요. 이 아스팔트 이게 보세요. 영하 15도 됩니다. 오늘 날씨보다 더 추웠어. 여기서 밑에 스로브 한 장 깔고 모포 덮고 누가 이런 투쟁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여 정권을 교체해 놨더니 국민 여러분 5,300만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해 놨더니 국민의 절반이 연방제로 가자고? 진짜 연방제로 가고 싶어요? 아니요. 보내줄까요? 아니요. 국민들이 속아도 보통 속아야지 어떻게 연방제로 가겠냐 이거야. 연방제로 가려고 하냐는 거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없어요. 손상래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잘했잖아요. 1년 반 동안. 네, 하여튼 뭐 잘했습니다. 책임 없죠. 네. 광화문은 책임 있어요? 광화문 책임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요 책임져야 될 사람 이름을 대자면 네. 국민의힘 정당에 누가 책임져요? 뭐 김기현 장재원. 실제는 전체 다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둘째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그 지도부, 뭐 김기현이 지금 사퇴했지만 김기현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윤재원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권성동, 유성민, 뭐 이준석 이름을 대자면 한 100명은 돼야 될 텐데 이자들 머릿속에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거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엉뚱한 분 끌고 갈 거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을 끌고 가든지, 맞아요. 아니면 아니 목사님은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 제대로 정신이 박힌 놈을 비상대책위원장에 갖다 놔야 정당이 똑바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우리가 48%의 지지율을 35% 까먹었으니까 이번에 우리의 절반을 자유통일당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집에서. 그런 정신 상태가 없기 때문에 저런 정당, 저런 정치, 저런 정치 세력을 믿고 가던 우파 전체가 공멸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 파악을 했어. 아찔할 뻔했다.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 이해를 했답니다.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했다. 이걸 안 쳐내면 이거는 대한민국 희망 없다. 들어봐요. 직접 들어봐.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우리 예. 아찔한 이걸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찔한. 그러니까 우리 한 나라에는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요. 죽고 사는 문제는 나라의 안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인데, 모든 나라가 이 안보와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도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대통령께서 상당히 함축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길게 말씀하실 수가 없으니까 함축적인 말씀하신 건데 아찔하다는 말은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근본적으로 무너졌다. 북한은 넘어갈 것이다. 연방제로 북한으로 갔다는 소리. 또 하나는 경제 문제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 그 두 가지 사실을 가장 함축적으로 아찔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 앞에만 해설 좀 해봐요. 그때 우리가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안 했으면 힘을 합친 놈이 누가 있었나요? 광화문 빼고. 목사님 이제 전 정답을 알죠. 우리가 광화문 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윤석열 정권 교체는 불가능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교체가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요.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10년, 20년 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수 있었어요. 국회의원을 170여 명을 민주당이 차지할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주가 한쪽으로 다 기울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통은 우리가 이 우파 좌파 나눴을 경우에 10년을 갔거든요. 그럼에도 5년 만에 그 정권을 끌어내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가장 총사령관이신 정강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세력에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는 그 이전에 다른 어떠한 정권 교체보다도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 많은 애국자들이 정강훈 목사님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칭찬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근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 관계상 100번, 1000번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천만 조직이. 우리가 여기서 열받고 소리 질러봤자 헛방이에요. 1000만 조직 안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560만 조직이 됐으니까 한 명씩만 더 해도 되고, 특별히 우리 지금 여기에 자유우파의 핵심으로서 오른 우리 한국교회 세례교인들 1700만 100% 여기에 등록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 국가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서울시내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도 안 해요. 설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의 절반이 좌파요. 이 역사를 안 가르치고 교회를 안 가르치고 근대사를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나서서 목사들한테 희망 없어. 목사를 제껴놓고 성도들한테 1대1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진짜 연방제로 가면 되냐? 그걸 계속 물어야 돼. 연방제로 왜 가? 그러면 야 이재명하고 문재인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걸 그것도 모르냐 해서 이제는 국민들을 1대1로 설득해서 우리가 1000만 조직이 한 달 내에 끝나야 돼. 아멘이 적어요. 아멘. 지금도 또 계속 사기극을 벌이는데 문재인은 세상에 9.19 합의 기념한다고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1년 안에 이 윤석열이가 다 무너뜨렸다고 이따위 개발을 5년 이루어 놓은 게 뭡니까? 5년 이루어 놓은 게 뭐예요? 참 나라 망치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또 경제를 망치고 하여튼 문재인에 대한 죄책은요 10손가락 10바락가락으로 세도 부족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존재인데 그 터진 입으로 지금도 잊혀지길 원한다고 본인이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이미 잊은 채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 작태가 남아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인간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로 속이 상하고 정말 그 가슴이 메어 터질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저 양산에서 떠들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살아있다면 이재명에 대한 처벌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까지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저 문재인이가 저런 말을 할 때에 내가 5년 이루어놓은 걸 1년 내에 다 무너뜨릴 때 저걸 진짜로 문재인이가 그걸 알고 저렇게 말할까요? 저게 사람들 국민들에게 환각을 일으키려 할까? 진짜 알면서 저렇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지. 문재인이가 한 일들이 뭐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또 그 주위에 둘러싸인 그 운동권 좌파 벌소분자들에 의해서 아봤다라는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뭐 조정을 받거나.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명석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럼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좀 제발 지적인 수준을 높이자 하는 것은 좀 크게 보면 됩니다. 저 청년 집회 가면은 가난한 친구들, 집안이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집안에서 좌절해 있으면은 그냥 보통적인 시각으로 보통적인 관념으로는 절대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임계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안을 살리고 그 집안에서 가난했지만은 부자가 나오고 가난했지만은 지식인이 나오고 식자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냐면 저는 제발 좀 묻고 싶습니다. 내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국가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까? 국제사회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일본의 후쿠오카 오염수 처리 보십시오. 전 세계가 괜찮다는데 우리 좌파 운동권 더불어민주당은 그거 갖고 야단입니다.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원칙적인 것에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저도 하루에 많은 카톡과 전화를 받습니다. 왜 우파 분열하느냐? 예? 왜 사표 만드느냐? 그럼 우파 분열이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자유통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우파 분열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맡겨놨더니 70년 동안 속은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 더 하다가 계속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속으면은 국가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자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왜 사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국힘당하고 협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심조차 두지 않으니까 이런 겁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유통일당이 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상대 교수. 네. 문재인이가 내가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걸 1년 안에 무너뜨렸다. 저게 문재인이가 그걸 알고 저 말을 할까? 일부러 저게를 꾸며서 할까? 꾸며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꾸며서? 간첩이나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선동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진실이라도 거짓말, 거짓말도 거짓말, 밥 처먹고 나오는 건 다 거짓말. 자, 우리 정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국민 앞에 잘했다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문재인 간첩입니다. 제가 이유를 댈게요.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자신의 친구인 송철호를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회 통계를 조작해서 대국민 사기를 쳤습니다. 또 그것만 끝났으면 다행인데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북한하고 짜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것도 조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것만 해도 이미 사형감인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 기소한 두 사람을 국가가 앞장서서 조작을 해서 조작한 이 사람들이 기소한 사람이 아니라고 북한을 돌려보냈어요.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뭐가 잘했다고 기어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헛소리 못하게 하려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잡아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도 그냥 사법적 정리 이게 아니고 국가 반역에 준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헌법적 이 책임을 물어서 끝!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하면 사형시켜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문재인 같은 사람 나오면 큰일 나겠다고 이재명부터 스스로 기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이 있는데 문재인이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해놓은 것을 다 망쳤다고 그랬는데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인간이 선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은 확증 편향이 있다고 저 생각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가 하는 그 일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올바른 것이다라는 또 다른 그 어떤 확증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미친놈이죠, 그게요. 정상적으로 그래도 명색이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인간인데 그 정도 사고밖에 안 되는지 말이죠. 그럼 정신병원에 가둬야죠. 가둬야죠. 아니, 날려야죠. 하여튼 그 인간은 하여튼 아유 참 이게 아니 그 정신병원에 가두면 우리 국민들 혈세 들어가고 심지어도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거 아예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유통일당이 제1당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편하게 삽시다 그자. 자,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만 조직입니다. 이번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10명씩 조직하세요. 10명씩 조직하시고 꼭 10명씩 조직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할 행사가 일단은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기입니다. 경기, 서울, 경기, 인천 자유마을 대표들 그 다음에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세요. 우리는 전쟁이요, 전쟁. 우리는 지금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근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연세 많으신 노건 홍객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저쪽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정치로 하고 있다. 네? 그 우리도 강도를 높여서 우리는 혁명으로 맞잡니다. 혁명을 하려면 한 사람씩 10명씩을 조직을 해야 돼요. 내일 10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 총 직결 내가 내일 출석을 부를 테니까 그 다음에 그냥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그 다음에 또 자유마을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인원을 써가지고 와요. 내일 여기 등록할 때 내가 검토할 테니까 그냥 백부장 떠릉대고 오지 말고 돈이나 달라 그러지 말고 이름 써와. 다 이름 써오고 또 자유마을도 지금 우리 동네는 몇 명이 조직됐다는 걸 다 써가지고 보고 내일 가져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부산에 이 백스코에서 거기가 엄청 넓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총동원해서 딱 한 석이라도 자리 빠지면 안 돼. 부울경 전체 총동원해서 우리는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으로 맞짱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올라와서 목요일 날 21일 날은 63빌딩에서 12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오신척, 한기총, 한교원 12개 교단 연합의 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거기는 1000석밖에 못 모여요. 그래서 63빌딩에서 정서를 이제 하는데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농객들 박수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한 10초만 좀. 10초가 아니라 5분 해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유통일당이 2.9%에서 아마 이번 다음 주가 되면 적어도 3%를 넘었을 겁니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4%를 넘어서게 되면 어느 정당도 침범을 할 수 없는 캐스팅 보드를 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오라 소리를 안 해도 수많은 흔들리던 국민들이 대거 자유통일당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0만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3%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자동으로 굴러가게 돼 있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1000만을 만들면 10%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이후의 정치 세력은 2배, 3배로 급속히 불어나게 됩니다. 충분히 정만 목사님 말씀하신 그 200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 호기가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날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밀어붙여서 자유통일당이 제1당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화이팅!